미안. 거기까지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자, 지금 진도 나가보자. 사람 방금 것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람의 유전 연구. 미안하다. 내가 괜히 얘기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맨델은 그 완두콩 가지고 했잖아. 이 완두콩은 내가 얘를 자가 수분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얘랑 타가 수분을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가둬놓고 유전 실험한다고 자손을 만들게 할 수 없지. 굉장히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시험에 나오거든. 어려운 까닭.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내가 유전에 대해 실험을 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유전 실험에 참가를 했어. 근데 내가 실험자가 과학자가 나이가 막 60살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30살이야. 내가 애를 낳는 것보다 이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한 세대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야. 사람의 유전의 연구가 어려운 거는 내가 자손을 낳았는데 이 자손이 어떻게 발전이 하고 또 걔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과학자가 살아있냐 없냐 굉장히 불확실하지. 아니 불확실해. 그래가지고 한 세대가 굉장히 길어서 사람을 가지고 유전을 연구할 수 없어. 그래서 첫 번째 한 세대가 굉장히 길다. 응? 연구는 못하고 약간 뭐랄까 추적 관찰 뭐냐 몇백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만큼 있더라. 또 그거를 똑같은 곳인데 50년 뒤에는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추적해서 관찰할 수 있어. 아무튼 사람의 유전의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한 세대가 길다. 지한이도 써? 저번 시간에 못 들었겠지만은 별로 어렵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다 가져왔어? 다 빼요. 다 내려봐. 누구랑?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출산율이 0.7%거든. 0.7명. 굉장히 자손이 많지가 않아. 한 명도 날까 말까야. 그래서 자손의 수가 굉장히 적다. 근데 완두콩은 그냥 둥근 거, 그 다음에 둥근 거 쭈구리 우수수수수 나올 수 있어. 우수수 교배에서 탕탕 자손이 후루루루루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손의 수가 굉장히 적지. 외동일 수도 있고 하면 되긴 하는데 나이가 30살인데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는데 갑자기 나 장가 안 갈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강제로 어떻게 그래? 그럼 경찰서 끌려가 임마. 안 돼. 탕탕 자손이 후루루루 나올 수 있는 게 만두고 인간은 자손의 수가 적다. 자, 세 번째 교배 실험이 불가능해. 이거 교배 실험 하면은 끌려가? 끌려가지.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미안해 내가 괜히 얘기했다. 안 오기로 했어. 방금 문자 왔어. 안 오기로 했어. 몰라. 더위가 안 오기로 했어. 자, 인간은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네 번째 대립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 대립 형질 복잡. 완두콩은 대립 형질이 그냥 말 그대로 야 둥구냐? 그 다음에 쭈구리냐? 굉장히 대립 형질이 단순했지. 그리고 완두콩이나 이런 것들은 이 유전자를 보면은 상동 염색체 상에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약간 흑백 논리로 있냐 없냐로 따라서 대립 이게 형질이 발현이 됐어. 근데 사람은 쌍꺼풀이 있냐 없냐가 뭐 여기도 발현, 이것도 관여하고 여기랑 여기랑도 관여하고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해. 그래서 대립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 자, 사람의 연구가 어려운 까닭 이 네 가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응? 한 세대가 길고 과학자가 관찰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고 요즘은 외동도 많고
밍크족이라나? 자손이 안 낳는 사람들? 밍크족도 많고, 밍크. 교배 실험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굉장히 복잡하다. 교배 실험 뭐 어떻게 할 건데? 못하지. 교배 실험 어떻게 할 건데? 안 돼. 그거는 약간 뭐랄까, 그것도 범죄야. 우리나라에서 범죄야. 그러니까 그건 범죄야. 납치도 범죄고, 너 손석구냐? 납치하게? 그것도 범죄지. 동의해서 하는 게 성매매라 하지 그런 걸. 그거는 범죄야. 범죄야. 나라에서 범죄를 허락하는 거는 그냥 그건 나라가 아니지. 뭐 브라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 합법인 나라는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야. 그리고 독일, 그리고 어디가 있냐? 브라질? 그쪽은 합법으로 알고 있어. 그런 합법인 데는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야. 약간 인류적으로 비도덕적이지, 비도덕적. 그리고 야, 그런 거를 실험을 할 정도면은 이게 사람을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식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아니 한 세대 짧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람의 유전에 대해 실험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고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런 나라 가가지고 돈 주고 못 사는 사람들 부려먹으면은 그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오겠지. 시한분들은 아이를 못 낳으시겠지. 아이를 못 낳겠지. 시한분들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낳다가 돌아가시겠지. 위험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정상으로 안 나오겠지. 그러면 정상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어. 약간 유전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은 건강하고 평균적인 것들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완두콩이나 그런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유전을 해야 돼. 자, 그만 안 다니기로 했어. 안 다니기로. 자, 그러면은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연구하는지 봐보자. 연구 방법. 첫 번째, 가계도를 조절해야 돼. 가계도. 나 가계도를 뭔 말인지 알아? 가계도? 내가 언제부터 예를 들면은 쌍꺼풀이 있다 해보자. 쌍꺼풀. 근데 나는 쌍꺼풀이 없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 내 쌍꺼풀이 갖고 있는 유전자 또는 보조개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 저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쌍꺼풀을 갖고 보조개를 갖는지가 궁금해서 내 유전자 속에 이게 있는지 알아주세요. 그렇게 의뢰를 할 수가 없어. 못해. 알 수가 없어. 내 유전자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내 몸에서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엄마 아빠를 보는 거야. 내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를 봤는데 엄마가 쌍꺼풀이 있고 아빠가 쌍꺼풀이 없어. 또는 엄마가 보조개가 있고 아빠가 보조개가 없어. 자, 이때 보조개는 참고로 알아도 보조개는 우성이야. 엄마랑 아빠가 한 분이 보조개가 있으면 자손은 무조건 보조개가 있어. 그리고 쌍꺼풀은 약간 쌍꺼풀도 열성인데 쌍꺼풀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전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아. 뭐 선생님도 30살까지는 쌍꺼풀이 없었거든. 무쌍이었어. 근데 약간 좀 더 살이 찌고 살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좀 생겼어. 선생님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쌍꺼풀은 약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조개 같은 경우는 거의 우성이에요. 우성. 그것도 우성이 한쪽만 발현될 수도 있는 거지. 그만큼 사람의 유전 연구는 굉장히 어려워. 자, 아무튼 연구 방법.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위에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있는지 그런 것들 과거로 보는 걸 가계도 조사라 불러. 알겠지? 자, 두 번째, 쌍둥이 연구.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이 연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거야.
쌍둥이 연구는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질문이 들어와서 대답했던 건데,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 그리고 또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 자, 여기서 일란성 쌍둥이란 무엇이냐면 다 똑같아. 유전적으로 다 동일. 일란성이란 우리 수정 저번에 배웠잖아. 나나 지원아. 여기서 여성에서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가지고 정자와 만나서 얘가 뭐가 돼?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되지. 수정란이 아이가 되기 위해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가거든. 그래서 세포 분열을 다 마친 상태를 포배 상태라 불러. 포배. 근데 이 포배 상태까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얘가 어떠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원리로 얘가 두 개가 된 거야. 그래서 두 개로 쪼개졌어. 핵분열이 일어났어. 핵분열.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이런 특징이면 뭐겠어? 서로 유전자가 같겠어? 틀리겠어? 성별이 같겠어? 틀리겠어? 성별도 같아. 자,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 그렇지 않아. 최초에 잘렸기 때문에 장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현이 돼.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개체로 세포 분열이 돼. 성 같은 성별밖에 없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같은 성별밖에 없어. 성별이 같고 유전적으로 똑같고 지문도 똑같아. 얼굴도 똑같지. 지문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일란성 쌍둥이라 해서 모든 게 똑같지만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얘들아 서로 약간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그리고 좀 키도 좀 다를 수도 있어. 텔레파시 그거는 통할 수 있겠지. 근데 과학적이지 않잖아. 비과학적이잖아. 살아온 환경과 이 살아온 환경이란 게 뭐야? 만약에 선생님이 A고 선생님 동생을 B라 해보자. 선생님은 이 동생 B한테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야. 근데 내가 가정을 해보자고. 가정.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동생 걸 맨날 뺏어 먹었어. 고기라는 고기 내가 다 먹고 단백질을 내가 엄청나게 먹고 얘는 거의 영양실조 걸릴 만큼 먹었어. 그치? 난 100kg가 되겠고 얘는 한 80kg 정도 되겠지? 그래도 영양실조 걸려도 키는 비슷하게 크겠지. 키도 잘 안 크겠지. 자, 그럼 동의 말대로 키의 몸무게 차이도 날 수 있고 키의 차이도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차이 날까? 성격이랑 그 외모도 조금 차이가 나겠지. 처음에 나타날 땐 처음 시작은 똑같겠잖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환경을 많이 탄단 말이야. 인간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 유전적으로 동일해도 유전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환경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을 연구하는 거야. 너희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알려주면 그냥 듣고 흘려. 나서스와 레네톤 얘들은 일란성 쌍둥이야. 둘 다 일란성 쌍둥이야. 근데 나서스는 어디로 갔어? 레네톤은 슈리마로 갔지. 나서스는 어디로 갔어? 나서스가 내가 알기로 거기 걔 레네톤은 슈리마잖아. 아무튼 둘이 있는 공간이 달라. 둘이 다 공간이 달라. 태어나기엔 똑같이 태어났어. 얘들은 궁극기가 똑같아. 둘 다 커져. 피가 올라가. 궁극기는 똑같아. 하지만 QWER이 다르지. QWE가 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나서스는 슈리마가 레넥톤이 슈리마고 나서스는 아마 거기가 대마시아 반대거든요. 녹서스야 녹서스. 아무튼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슈리마야? 아무튼 서로 다르잖아.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 자, 그럼 다음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 이란성 쌍둥이는 들어봐. 난자가 두 개가 배란이 된 거야.
두 개가 배란이 돼서 정자가 두 개가 추정이 된 거야. 그러면은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유전적으로 똑같을까 다를까? 이란성은 유전적으로 다르겠지. 그렇지. 서로 다른 난자와 다른 정자가 들어갔는데 단 공통점은 동시에 태어났고 동시에 임신이 된 게 공통점이야. 그게 이란성 쌍둥이다. 성별도 다를 수 있고 유전적으로도 달라. 근데 여기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지. 자, 그래서 쌍둥이 이란성과 이란성. 그냥 또 여기 우스갯소리로 서정이한테 미안해. 남자들 우스갯소리로 여긴 또 누가 있을까? 이란성. 성별이 같아. 롤에서 볼 수 있는 거. 케일. 모르가나. 얘는 쌍둥이야. 대신 이란성이야. 게임 뭐야지 그걸? 설정상. 게임의 설정상. 케일과 모르가나는 이란성 쌍둥이야. 자, 다음. 세 번째. 자, 인간의 유전 연구는 가계도로 조사하고 쌍둥이를 연구하고, 세 번째는 통계를 조사해. 통계가 뭘까? 여러 가지 경우를 보는 거야. 너희들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에 1반부터 5반까지 있나? 5반까지 싹 세웠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A형은 오른쪽 끝으로 한 학년에 한 200명 있니? 한 학년에 3학년 총 130명 정도 있대. 보자. 130명을 수가 많잖아. 수가 많으니까 거기 중에서 A형은 오른쪽, B형은 가운데, O형은 왼쪽, 그 다음에 AB형은 맨 뒤, 이렇게 엄청 큰 숫자를 구분해가지고 짓는 걸 통계라 불러. 그래서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게 인간의 유전 연구다. 그래서 여기 써놔. A형은 여기 혈액형별로 조사. 혈액형별로. 자, 네 번째. 염색체 및 DNA를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염색체는 굉장히 복잡하잖아. 근데 우리의 약간 의학적으로 이거를 잘 살려보려고 인간의 염색체와 DNA를 분석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은 이렇게 게놈 프로젝트라 배울 거야. 게놈. 게놈. 이냐? 걔냐? 게놈 프로젝트라 해서 인간의 이 염색체 46개인데 여기서는 뭐가 발현됐는지,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지, 우리의 눈을 만들려면은 어느 부위를 자극해야 눈이 되는지, 그런 거를 유전적으로 DNA 염색체를 분석하고 있어. 알겠지? 그다음 연구 방법은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자, 어렵지 않지? 교재 볼까? 교재는 40페이지. 1번 40페이지. 교재 40페이지. 지하나, 동이야, 유민아 40페이지.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1번과 2번 둘 다 별표 써놓고, 한 세대가 길고 자전의 수가 적다. 대립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2번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1. 가계도 조사. 이게 특정 형질의 우여관계 유전자 자료 전달 경로. 가계도 조사 별표 치고 쌍둥이 연구는 밑줄 많잖아. 쌍둥이 연구 옆에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밑줄. 그리고 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그 화살표 있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다. 밑줄.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다. 밑줄. 3번 통계조사.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나선 사례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통계조사 밑줄만 쳐놔. 4번 염색체와 DNA 분석. 염색체 수와 모양을 분석하여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하고 DNA를 분석하여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알아낼 수 있다. 자, DNA를 분석하여 특정 형질 밑줄 치고 이거 게놈이라 써놔. 게놈. 질문 있니? 질문해봐. 몰라. 안 온다니까? 안 온다고 문자 왔다니까? 안 온대. 왜 누군지 알려주면 오지 말라고 문자 보내게? 어? 도망가 이렇게 보내게? 자, 다음 상염색체 유전. 이 다시 얘들아 틈 펴 틈 2번 상염색체에 대한 유전. 이 번 상염색체. 상염색. 어이 왜 이러냐? 상염색체. 얘들아 상염색체 인간의 총 염색체 몇 개야? 46개. 사람은 46개. 여기서 상염색체 몇 개야? 40. 오 공부했네? 그럼 서정아 상염색체 몇 쌍? 22쌍. 성은 몇 개? 2개. 1쌍. 여기서 상염색체만 보는 거야. 사람은 이 상과 성염색체가 합쳐져서 총 46개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상염색체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알아볼 건데, 지금 보면 아는 것처럼 성염색체는 2개인데 뭐가 있어? 남자는 뭐야? 남자는 성 X, Y, 여자는 XX. 약간 남자냐 여자냐는 이 2가지가 결정하지, 성염색체가. 근데 남자와 여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야?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야. 그래서 상염색체의 특징은 첫 번째, 성에 대한 빈도가 없어. 성 빈도 차가 없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남녀 공통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나. 남녀 공통. 유민아 써. 쓰면서 들어야 돼. 그냥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쓰면서 들어야 좀 기억이 남아.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책 보기 싫잖아? 너희들이 쓴 거 보면 더 보기 편할 거야. 그래서 성 빈도차가 없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대립형질이 명확해. 그리고 2번째, 대립형질이 명확하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이 성립이 돼. 멘델 유전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 얘들아 아까 복습한 거 멘델 유전 원리 2가지. 첫 번째 뭐? 그렇지. 물리? 근데 우성이 말고 우열의 법칙. 우열 원리. 법칙이라도 돼. 우열의 원리. 2번째 뭐? 멘델 분리의 법칙. 다 성립이 되고, 또 3번째 멘델은 아닌데 독립도 돼. 독립. 다 성립이 된다. 그러면 상염색체 대표적으로 3개만 봐보자. 3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거 나오나? 이번에 써. 멘델 유전의 원리 적용. 근데 그 큰 1번 밑에다가 써야 돼. 자, 큰 2번이야 이번에. 사람의 유전
형질. 자, 남자와 여자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거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혀말기가 있어. 혀말기. 자, 혀말기라는 거는 봐봐. 약간 더러울 수 있는데 공부 차원으로 보자. 자, 선생님이 혀를 말아볼게. 카메라 나와야 돼. 이거 안 되는 애들 있니? 주연 해봐. 유민 해봐. 안 돼? 되잖아. 동의해봐. 해봐. 안 말려? 서정이는 말려? 해봐. 왜 안 보이게 너무 입을 해봤어? 자, 혀 말기. 자, 혀 말기가 되는 사람이 큰 알, 안 되는 사람이 작은 알. 그래서 혀 말기 되는 게 우성이야. 우성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열성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 뭐야? 보조개가 선생님 없지? 보조개가 없다고 밥을 못 먹어? 뭐 결혼 못 해? 보조개가 없으면 열성이야. 보조개가 없지만 삶에 크게 지장이 없잖아. 혀가 말린다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자, 두 번째. 귓볼. 귓볼이 옆에다가 그림 그려놔. 자,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분리형이야. 분리형. 응? 지아리는 그렇게 안 생겼어. 그리고 얘 그렇게 생긴 게 일체형. 일체형 이거 부착형. 자, 분리형은 선생님이랑 동의. 분리형이지. 귓볼이 크잖아. 근데 이거 내가 이거 귓볼 그린 거 귓볼. 이렇게 생겼어. 나랑 동의는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부착형은 유민이랑 지안이? 넌 보여줘. 너도 부착형이네. 귓볼 분리형이 우성이야. 그래서 분리형이 라지 2, 부착형이 스몰 2. 얘들아, 분리형 굉장히 많이 분리된 친구 누구야? 부처님. 남았을 때 분리형. 얘들아, 분리형 부처님 귀 이렇게 생겼지? 굉장히 인자하시잖아. 그래가지고 하창 시절 때 엄마가 밥 먹어 하면 싫어 하면 귓볼이 더덕 오버 좀 했어. 불리형이다. 그리고 막 불리형 친구들, 선생님 친구 중에 이렇게 귓볼을 일부러 늘린 친구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막 무슨 피어싱을 이렇게 한 3개까지 박은 애가 봤어. 왼쪽은 막 크게 구멍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어. 좀 이게 불리형 애들. 얘들아, 근데 분리형이라 해서 더 잘 듣니? 부착형이라 해서 더 잘 들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외형만 이렇게 생긴 거야. 탈모도 유전이야. 근데 살짝 알려주면은 탈모는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일어나는데 대머리는 남자만 일어나. 그렇게 유전이 돼 있어. 그렇게 발생이 돼 있어. 대머리 여자는 일부러 민분밖에 없고 남자는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되는 사람도 많아. 자, 들어서 아무튼 귓볼은 있는 게 분리형이 우성이야. 분리 부착 자연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 미는 사람들도 있지. 세 번째, 듬성듬성 빠지시던데? 다 미맹 유전자. 미맹은 뭐냐면 설명해 줄게. 미맹 일단은 써봐. 정상이 라시티, 비정상이 미맹이 스몰티. 정상과 비정상이란 말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쁜 게 아니야. 비정상이 나쁜 게 아니야. 다시 얘들아 설명을 다시 해줄게.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정상이야? 그렇게 말 안 하지. 보조개가 없으면 비정상이야? 그렇게 논리로 따질 수 없어. 자,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야. 자, 보조개니까 라지 빌어볼게.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지.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이야. 대부분 다 열성이잖아. 비정상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나쁜 건 아니야. 비정상이 아니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엄지가 없으면은 그건 유전병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발현이 안 되신 거지. 자, 다시 미맹 정상이야. 그냥 얘들아 말이
교과서가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정상은 맛을 다 느껴. 전부 느낌. 얘는 한 가지만 못 느껴. 그건 이제 설명해 줄게. 자, 미맹이 뭐냐?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미맹이라는데 이 미맹은 전부 다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특정 용액에서만. 어떤 용액이면은 그 P, T, C 용액이란 게 있어. 풀네임은 굉장히 길어서 알려줘봤자 선생님도 못 외웠고, 이 PTC 용액은 쓴맛을 내거든. 쓴맛. 쓴맛을 쓰는데 정상인 사람들한테 이 용액을 뚝 떨궈주면은 굉장히 써. 너무 쓴데 하면서 못 먹어. 근데 비정상인 분들한테 PTC 용액을 떨궈주면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물인데? 먹을만한데? 하면서 먹는 사람이야. 야, 그런데 그거를 미맹이라고 표현했어. 그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짠 걸 먹는다고 짠맛이 안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야. 쓴맛도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이 용액, 이 특정 용액, 이 용액의 맛만 못 느껴. 이 사람은. 음식 만들 때도 안 써. 그래서 내가 미맹인지 아닌지 잘 몰라. 무슨 병원 같은 데서 실험을 해볼 수는 있어. 내가 미맹인지 알고 싶어요. 근데 미맹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얘들아. 알겠지? 지원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미맹은 정상이 뭐야? 전부 다 느끼는 사람. PTC 용액 맛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이야. 비정상은 이걸 못 느끼고 우리는 서로 미맹인지 아닌지 몰라. 살면서. 알겠지? 생명도 사람의 유전인데 그건 이제 상염색이 아니라 성으로 분리돼. 성. 그걸 이제 설명해 줄 거야. 이따가 쉬었다가 할 거고, 지금은 성염색체 이 미맹만 좀 다루고 쉬자. 자, 이 미맹만 좀 다르게. 근데 이 귓볼이랑 전부 다 동일한 건데 이 하나만 떼서 그냥 설명하려고 미맹으로 설명하는 거야. 자, 3번 미맹의 유전. 잠깐만. 자, 미맹은 아까 설명한 대로 라지 T가 정상이고 스몰 T가 열성이야. 자, 1번 유전병은 열성이다. 그러니까 열성이니까 어떻게 발현돼야 돼? 스몰 T가 돼야 유전병이 발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2번 만약에 내가 미맹이면은 부모는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미맹이래. 그 부모님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어? 미맹 유전자를 갖고 있지. 그래서 부모는 약간 이것도 과학적으로 약간 뭐랄까 버릇이 없을 수 있어. 굉장히 버릇없고 굉장히 싸가지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과학적이니까 부모는 잡종이야. 과학적인 용어야 얘들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선생님 아니야. 아까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순종이냐 잡종이냐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 부모님이 잡종이다. 내가 열성이면 부모님은 잡종이다. 자, 유민이한테 설명했는데 서정이 미안해. 애들 설명을 위해. 봐봐.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야? 얘 순종이야 잡종이야? 순종이지. 이거 뭐야? 잡종이지. 봐봐. R이 만약에 전멸이라 해서 전멸. 이건 전멸 2개 든 거야. 순종. 근데 이거는 스몰 R은 점화라 해서 점화. 얘는 잡종인데 전멸 점화 2개 들었지? 아니지. 그건 넌 라인자는 포기했다는 거지. 넌 점화를 포기한다는 거. 이거 뭐가 서로 라인에 따라서 달라. 누가 더 좋냐. 그래서 순종이냐 잡종이냐 누가 더 좋고 나쁜 건 없어.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 누가 발현이 되고 뭘 쓰느냐 그 차이다. 알겠지? 자, 아무튼 이 말 부모는 내가 열성이면 부모는 뭐? 잡종이다. 자, 이걸 그림을 그려줄게. 자, 이 그림까지 하고 시작.
얘들아, 가계도 조사라는 걸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볼 텐데, 자, 남자는 네모로 표시해. 남자는 네모. 남자. 빼꼼. 여자는 동그라미. 여자. 자, 근데 여기서 딴딴따단 서로 줄을 그으면 딴딴따단 결혼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빼꼼 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다 이름 쓰면 돼. 빼꼼 쓰고 여기에 동의 쓰면 돼. 동의. 이게 알지? 예, 지환이, 유민이, 우리 프레비들 쓰면 돼. 우리 프랩관 다니는 친구들 프레비들. 알지? 아무튼 원장쌤. 우 미안해. 아무튼 자, 이렇게 줄을 그으면 결혼을 한다는 얘기고, 자손은 낳았을 때 아래로 그리고, 자, 다시 내가 아들을 낳았대. 또 둘째를 낳았대. 왼쪽부터 첫째야. 여기가 둘째고. 알겠지? 지한이도 그려. 고등학교 내내 볼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둘째인데 선생님이 미맹이래. 미맹. 내가 미맹이면 부모는 잡종이다. 그래서 아빠는 뭐? 유전자형이? 그러니까 뭐? 크게 말해봐. 뭔 알이야? T로 얘기했잖아. T. 뭔 T? 작은 T인데 그냥 다 정상이죠. 나만 미맹이야. 다 정상. 큰 T, 짝 T, 큰 T, 짝 T. 이거를 너희들이 유도할 줄 알아야 돼. 자, 내가 미맹이면 부모는 항상 잡종이다. 그러면 첫째는 뭘까? 정상이래. 큰 T, 그 다음에 작은 T일 수도 있고, 또 큰 T, 큰 T일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건 몰라. 내 형은 어떤 유전자형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동생도 저거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 셋째는, 자, 봐봐. 아빠가 큰 T, 작은 T, 엄마가 큰 T, 작은 T지? 자,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해보자. 큰 T, 큰 T, 큰 T, 작은 T, 작은 T, 큰 T, 작은 T, 작은 T.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 내 동생이 열성일 확률은 몇 프로일까? 뭔 16%야? 몇 분의 몇이야? 9331이 아니지? 지금 그건 두 쌍이고 이건 한 쌍이잖아. 3대1. 그럼 몇 분의 몇? 25? 그러니까 그 몇 분의 몇이야 그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열성인 거 하나. 내 동생은 열성인 확률은 25%다. 이게 너희 시험에 나오고 이어서 고등학교 나가게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 거야. 이걸 구할 줄 알면 돼. 어렵니? 할 줄 알겠지, 유민아? 자, 그래서 여기서 팁은 뭐냐? 내가 열성이면은 부모는 잡종이다. 그걸 알아야 돼. 항상 문제에서 열성만 주고 여기는 부모 세대는 안 알려줘.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가 뭔지 너희들 알아맞혀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